혼자 공부하는 자바 한글미디어에서 나온 책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고 또 다음에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뭐 자바에 대한 좀 앞에 부분, 이론적인 내용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어, 자바 JDK 설치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클립스까지만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실습실에 아마 가면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전이 제가 어떤 버전 저도 실습실에 가보진 못해서 어떤 버전으로 설치가 돼 있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돼서 또 다른 반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습을 거기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굳이 따로 설치를 만약에 실습실에서 한다 그러면 설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차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빠진 내용이 뭐냐면 그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어서 제가 이거는 공지에도 이제 나와져 있고 수업 내용에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거기 뭐 공지에도 이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지만 어, 질문 같은 거를 오픈 채팅방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도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어,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는 식으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할 확률도 높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픈 채팅방으로 일단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지금 오픈 채팅방 주소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공지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이렇게 생긴 혼자 공부하는 자바 책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최신 책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최신 책을 해야지 그래도 좀 그래도 최신 버전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바가 뭐 너무 이제 95년도쯤에 나온 그런 프로그램 언어긴 하지만 뭐 현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뭐 최신 버전을 많이 안 사용하는 경향도 좀 있는 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실무에서는요. 낮은 버전을 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는 게 공부할 때는 네, 그래야지 이제 아래 버전들은 그냥 이제 적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일단은 2019년도에 나온 혼자 공부하는 자바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목차는 뭐 자바 소개랑 자바 개발 도구 설치랑 한간반수 설정해서 이게 이제 JDK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자바 소개는 간략하게 좀 내용을 드리고요. 컴퓨터에서 이제 요게 이제 뭐 핵심 키워드 뭐 기계어, 프로그램 언어, 소스 파일, 컴파일, JDK, 환경 변수인데요. 뭐 결국 이 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계어, 우리가 뭐 기계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소스 파일 요거에 뭐 컴파일이 연결되면 요 네 가지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뭔가가 되겠죠. 거기에 자바는 JDK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거기를 설치하는 환경 변수 설정. 뭐 쉽게 얘기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뭐 JDK나 이런 뭐 C++에 대한 나 C나 관련된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자바는 조금 이런 그 개별 환경들이 윈도우에서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돼야 되고 환경 변수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이제 기계어부터 보면 뭐 많이들 아시겠죠? 기계어 같은 경우는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1과 0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이게 뭐 1과 0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스 코드들을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어떤 일률적인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좀 더 깊숙이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기계어는 사실상 어셈블리 코드에서 나왔다고 어셈블리 코드를 바로 기계어로 번역하는 그런 C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가 어떤 컴퓨터든 간에 어, 어셈블리 코드와 매칭이 되는 그런 기계어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어셈블리로 가야지만이 사실상 1대1로 기계어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나 어셈블링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 C를 짜든 자바로 짜든 간에 어셈블리어로 한번 바꾸고 그걸 다시 이제 컴파일러를 해서 기계어로 바꾸는 최종 단계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좀 C에서 벌써 한번 배워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제껴놓고 어쨌든 컴파일러를 통해서 우리는 기계어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소스 파일들, 프로그램, 사람들이 저장하고 있는 소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어로 만든다. 근데 사실은 자바는 사실 이 스텝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는 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요 틀은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뭐 크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이론적인 내용에서 가는 거고요. 우리는 실습 위주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좀 넘어가고 나중에 한 번 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더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뭐 자바, C, C++, C#, 뭐 파이썬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죠. 뭐 엄청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존재하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아마 어, 전자공학부에 들어오면은 C 언어, 프로그램 언어, C 언어를 제일 처음 배울 거예요. 저도 학교를 맨 처음에 갔을 때 C 언어를 제일 처음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C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어셈블리라는 아직 저는 이제 C와 이제 어셈블리 가리키는 사람들도 이제 좀 이런 과도기에 있었던 시점이어가지고 그걸 두 개를 다 가르쳐 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어셈블리보다는 C를 주로 가르쳐 주는 게 기본이 될 것 같아요. 뭐 C 언어가 우리가 여태까지 왜 살아남았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더 옛날에 이제 더 이제는 그 전에 더 뭐 코블이라든지 이런 예전 언어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베이직도 있고 뭐 코블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들 뭐 그 당시에 얘기로는 뭐 고급 언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수치, 뭐 통계학 이런 쪽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이 많았어요. 뭐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수학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뭐 거의 1960년대다 보니까 냉전 시대고 탄도학을 계산해야 되고 수치학으로 해서 탄도학으로 수치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수학을 계산해야 되는 언어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은 사실 코블이나 포트란이라는 언어들은 이런 탄도학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컴퓨터가 워낙 이제 발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들을 언어들을 다 대처하고 프로그램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다 대처하면서 그런 언어들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C 언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C 언어도 되게 탄생된 지가 1960년도로 저도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쯤 되는데요. 시어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유닉스가 시어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닉스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제 뭐 비언어에서 그걸 더 업그레이드된 시어너라는 걸 만들어서 유닉스가 시어너를 채택하면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거의 모든 컴퓨터 기반의 핵심 부분은 C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다시 한번 덮고 있는 거는 C++로 덮고 있다 보니까 요거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완벽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의 리눅스라든지 뭐 윈도우 시스템이 다 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컨트롤적인 부분들에서는 C 언어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C++도 그런 C 언어가 가지지 못했던 이제 개체 제한적인 부분을 좀 가지기 위해서 C++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데스크탑이나 이런 쪽에 이런 웹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걸로도 C#과 같이 는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 대한 좀 얘기를 하면, 자바는 사실상 맨 처음에는 인베디드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계획 자체가, 썬 마이크로사에서 1995년도에 이제 개발 당시에는 C를, C 언어가 인베디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자기네들만의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그 인베디드에 최적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만들어진 게 자바가 됩니다. 사실은 자바의 탄생 배경은 인베디드 쪽에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인베디드 쪽에서 자바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속도 면에서 어떤 속도가 매우 중요한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럴 때 C 언어는 반응 속도를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코딩이 되어 있지만 자바는 그렇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뎁스를 좀 깊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 여기 이런 수업적인 내용에서 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던 것 같아요. 뭐 썬마이크로 사에서는 음,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하드웨어가 있으면 여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요 하드웨어에 한 번 적용하면 또 새로운 하드웨어 버전 2가 나오면 또 소프트웨어를 요거를 또 변경해서 또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베디드에 적합하지 않다. 이 코드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 그, 자바 VM이라는 걸 만들죠. 자바 VM만 있다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만 있다면, 얘만 있다면, 위에 만들어지는 코드는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소스 코드는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바 VM만 있으면. 그럼 이 자바 VM 밑에 하드웨어 1번이 있고 하드웨어 2번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바 VM만 잘 만들어 놓으면 하드웨어 1번에도 적용하고 2번에도 적용하고 소스는 변경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바 VM이 얘에 맞게 또 구성이 돼야 돼. 이 하드웨어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여기도 얘도 요거에 맞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구조에서는 조금 많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이제 중속되지 않고 소스를 만들고 싶었던 그런 구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바 VM이 또 있다 보니까 C는 이런 자바 VM이 없이 뭔가 소스가 컴파일돼서 어셈으로 바로 가서 하드웨어랑 바로 통신을 하고 바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는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VM과 상호작용 후 다시 이 자바 VM이 하드웨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적인 면에서 이제 많이 그게 못 따라갔고 사실은 자바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웹이었죠. 웹에서는 웹브라우저 쪽에서 이제 JSP, 뭐 자바 서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만 JVM만 설정해 놓으면 자바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잘 활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랑 연결되는 부분에서 잘 활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에서도 이제 요즘은 자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으로 하면서 자바가 이런 인베디드 쪽에서 제가 자바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웹이나 안드로이드 쪽 개발 분야에서 자바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좀 생각일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인베디드 쪽에서 제가 경험상에서는 인베디드 쪽 저의 경험상에서는 거의 C로 개발한다. C나 C++로 개발이 되지 뭐 자바로 개발되는 경우는 극히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런 얘기들 아까 방금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 선 마이크로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언어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있고 웹사이트 개발 쪽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쪽 개발하는 쪽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 네, 그렇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오라클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자바를 이제 오라클의 이제 개발 도구로 배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도 모든 운영체제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자동 메모리를 자동으로 정리해준다. 이게 이제 C 언어와 C++ 언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자바에서는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를 아마 여러분들이 C나 C++를 배울 때 new라든지 명령어라든지 allocation이라는 이런 allocation, a allocation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런 명령어들을 많이 쓰죠. 이런 명령어들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new라든지 a allocation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많이 썼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명령어에서 같이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게 누가 있냐면 풀이라든지 델리트라는 명령어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 C 강의를 나 C++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new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것들을 해서 힘 영역에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잘 갖다 쓰는 것들은 매우 잘 하시는데 이거가 계속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델리트를 안 해주거나 풀이를 안 해주거나 어떤 책에서도 이 new랑 풀이는 뭐 같이 함수 안에다가 묶어놓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는요. new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함수에 new가 존재한다 그러면 new 풀이는 내가 다른 함수에서도 풀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책은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함수에 new가 있고 풀이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어떤 그런 틀이냐 배우게 되고 그런 틀처럼 쓰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해서 나중에 풀이를 안 하고 뉴만 계속 하다 보면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를 언제 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풀이를 잘 언제 시켜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그런 부분들을 메모리의 자동 전리, 우리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메모리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뉴를 내가 언제든지 죄송합니다. 뉴를 언제든지 하더라도 자바에서는 뉴를 많이 하더라도 풀이를 굳이 시킬 필요 없이 가비지 컬렉션이 알아서 모아서 풀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바는 알아서 풀이를 시킵니다. 물론 자바에서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메모리가 이렇게 뻑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냐라고 않지는 않습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은 메모리를 오버플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바도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뭐 어떤 함수에서 이 함수는 이제 계속 호출되는 함수인데 거기서 뉴를 선언하고 요 뉴를 선언한 객체를 계속 내가 이 함수에서 계속 컨트롤 한다 그러면 new가 무한되고 그 다음에 계속 컨트롤 한다고 하면 어, 메모리 오버플로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짜게 되면 가비지 컬렉션이 언제 발동을 해서 메모리를 회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오고 그게 이제 계속 무한대로 반복을 하다 보면 메모리 오버플로가 나면서 시스템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뉴만 하고 풀이를 안 해도 된다는 아주 되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구조죠. 그래서 자바는 그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한번 저는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메모리가 사라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객체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요 책에서는 좀 나름 어, 그런 요유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바 책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어차피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설명을 많이 안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좀 메모리 설명을 좀 많이 하는 책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배워두시면 나중에 이런 거를 내가 깊게 파고 들었을 때 어떤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바 이제 개발 도구에서 JDK 역할인데요. JDK는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자바에서 뭐 쉽게 얘기하는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JDK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JDK가 있어야지 컴파일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DK 종류에는 오픈 JDK와 뭐 오라클 JDK가 있는데요. 뭐 오픈 JDK는 학습용으로만 배포되는 사용되는 거고 우리는 오라클 JDK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뭐 상업용이나 상업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무상이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데서 거의 다 오라클 JDK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라클 JDK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JDK가 실무에 나가서도 오라클 JDK를 쓰기 때문에요.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라클 JDK를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JDK 버전은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JDK 11 버전을 설치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JDK 버전이 뭐 JDK 뭐 1점 몇, 1점, 1.4, 1.2, 1.5, 1.6, 1.7, 1.8에서 JDK 8번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1점 몇이라는 1.4, 1.6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마 JDK 8번 버전이라서 요즘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무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1.8 정도 버전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책에서는 11 버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11 버전을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11 버전을 쓸 생각으로 11 버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14 버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DK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오라클에 가가지고 다운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한번 그래서 같이 사이트도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www 제가 계속 오타를 쳐가지고 화면을 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해상도를 작게 해가지고 PPT에 맞추다 보니까 영상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클 사이트에 오시면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이거 수업을 위해서 방문했고요. 여기서 이제 받으려 했는데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PPT에 있는 내용이랑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유튜브 내용, 유튜브래요. 지금 제 수업 내용을 보시고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학교 저쪽에도 이클래스에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은 프로덕트를 눌러보면 여기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를 여기서 눌러보면, 오라클 뭐 밑에 쭉쭉 내려보면, 여기에 다운로드 자바라는 메뉴가 있죠. 자바를 눌러보면 여기에 자바 14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11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11 버전을 우리는 설치할 거고요. 자바 11 버전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아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버전, 아까 지금 PPT에서 자바 버전 중에, 네, 이렇게 11 버전에, 그리고 뭐 중간에 개선 버전인데 이건 거의 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몇 번이나 업데이트 됐는지, 그리고, 이게 롱텀이죠. 롱텀 케이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롱텀 서비스인가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주는 버전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1 버전이 LT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 버전을 쓰는 게 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지원이 많이 오랫동안 되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PT에 나와 있는 버전은 11.0.2 버전인데 실제로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렇게 PPT에는 표현이 돼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지금 들어가 보면
지금 들어가 보면 아까 이렇게 들어왔죠, 저는. 네, 좀 다르긴 한데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고 아마 11.0.8 버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11.0.8 버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JDK 다운로드니까 JDK 다운로드 눌러보면 11 버전인데 11 버전은 11.0.8 버전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PC에 맞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PPT에서는 인스톨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인스톨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윈도우로 할 거니까요. 이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누르면 음, 계정이 필요합니다. 오라클 계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을 생각해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계정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정을 요번에 저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저는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뭐 좀 이따가 그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이거 취소를 누르고 이런 거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어, 다른 것도 좀 있긴 한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JDK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다 제가 이걸 넣어놨고요. 얘를 실행시켜보면 저는 지금 미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저는 좀 설치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실행하고 넥스트만 누르면 될 겁니다. 아마 PPT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환경 변수 설정하는 방법은 그 자바 홈이라는 걸 하나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패스에다가 자바 홈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하면 되는데 한번 저도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가보면 프로그램에 자바에 11.0.8 버전이라고 해서 여기 패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스에 여기죠. 그러면 PPT에서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에 여기는 버전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 홈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설정하라고 합니다. 한번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이거는 저는 설정을 해놨는데 내 컴퓨터에서 속성을 누르고 그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눌러보면 이쪽에 고급이라는 게 떠요. 탭에 위에 탭에 고급에서 환경 변수 설정을 누르면 자바 홈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요거를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아까 자바 홈 저처럼 요거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치시면 자바 홈을 설정하게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바 홈은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바 홈은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바 패스에다가 음, 여기 밑에 있는 패스죠. 밑에 있는 패스에다가 어, 패스에다가 여기 자바 홈 밑에 요 빈이라는 걸 넣어줬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 밑에 요렇게 요거를 새로 만들게 해서 여기다가 아까 자바 홈 제가 만든 이름 그래서 요 퍼센트 그렇죠. 퍼센트 무늬에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그리고 퍼센트하고 이 빈까지 써주시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요 PPT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위치는 여기
아마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이쪽에 이제 이름이 폴더명이 좀 달라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 설정 새로 만들기에서 요 탭이 나오면 자바 홈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있는 요 패스에다가 맨 밑에 요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요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자바가 이제 패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 같은 우리가 이제 C 언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은 C 컴파일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런 패스들이 그쪽에 맞게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환경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나 넷빈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환경, 뭐 메모장에서도 자바는 개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편하게 개발하기 위한 IDE라는 그런 개발 툴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자바를 컴파일하는 자바라는 것들을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됐다고 해서 어느 패스에서든 자바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환경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자바C라는 명령어를 A라는 폴더에서도 쓰고 싶고 B라는 폴더에서도 쓰고 싶고 C라는 폴더에서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폴더에는 당연히 자바C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가 안 먹겠죠. 그리고 C라는 폴더도 당연히 없겠죠. 이게 다 자바C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 변수에다 넣어주면 누구든 이 환경 변수에 들어있는 A라는 폴더에서 환경 변수에 들어있는 거를 한번 가서 여기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실행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바C하고 버전을 치죠. 한번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에서 cmd라고 치고 여기에는 자바C라는 명령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자바C라는 명령어가 없는데 자바C 마이너스 버전을 치면 버전을 치면 뭘 잘못 썼나 봐요. 예, 뭘 제가 위에서 잘못 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자바C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바 어디 폴더를 가더라도 상관없죠. 뭐 제가 D 드라이브를 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에도 당연히 자바C는 없겠죠. 그래서 자바C 마이너스 버전을 치면 이렇게 자바C가 어디에서든지 쳐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환경 변수를 패스를 잘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변수를 잘 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없다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자바C가 없고 패스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바C가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바C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약에 뭐 실습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꼭 적어 된다 그러면 어, 비대면이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인 PC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놓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대면이 장기화되지 않고 우리가 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굳이 설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어라든지 프로그램 우리 요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 문제고요. 다음 장 넘겨서 이제 이클립스인데요. 이클립스는 IDE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저런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타이핑해가지고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개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F5번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클립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통해서 우리는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현재 이클립스를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바를 뭐 웹 개발을 하려 그러면 이클립스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가 뭐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구글 스튜디오 이제 제 이름은 명칭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음, 이클립스가 한때는 옛날에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이클립스로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글에서 나온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라이센스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클립스는 이쪽 가서 받으면 되고요. 저도 한번 아까 이제 화면에서 좀 털을 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서 쳐가지고 네, 화면에서 치면은 뭔가 제가 뭔가 실수를 하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무료로 개발되어 있는 IDE라는 개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클립스를 어, 설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그인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C랑 C++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굳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연결을 잘 안 하죠. 잘 쓰지 않죠. 근데 요 아이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클립스를 잘 배워가지고 이클립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클립스를 잘 쓰시는 분들은 C 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클립스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클립스를 화면이 작으니까 뭔가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클립스, 우리는 이건 19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우리는 2020년이니까 최신 버전을 한번 받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다운받는 곳. 자, 뭐를, 잠시만요. 네, 여기 이클립스로 제대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아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2020년도에 들어온 최신 버전이고요.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클립스에 들어오면 이쪽에 위쪽 상단 위에 다운로드라는 마크가 있고요. 다운로드 누르면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던 비슷하죠? 조금 아직 1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버전을 받을 거면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예, 이쪽에서 우리는 요 다운로드 64비트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비트나 다른 뭐 운영체제 쓴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서 다른 거를 필요한 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누르시면 네, 여기 다운로드겠죠. 이거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쪽에 이렇게 뜨고요. 계속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네, 이쪽에 이렇게 받아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실행시킵니다. 저는 미리 설치는 되어 있긴 한데요. 저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PPT 내용대로 따라가는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따로 없네요. 네, 실행하는 방법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 인스톨러라는 게 뜨고요. 우리는 ID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롭먼트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설치 위치는 이거는 우리가 그 자바 VM의 버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디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요거는 맞춰주기만 하면, 이클립스에서도 뭔가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클립스에도 요 이제 자바를 플러그인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잘 돼 있어요. 요거 자바로 아예 돼 있는 것 때문에. 요거는 먼저 JDK가 설치되어 있다가 요렇게 항목이 뜹니다. 요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이제 설치를 할 거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 좀 애매한 곳이죠. 우리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클립스가 프로그램 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날짜로 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C에 뭐 프로그램 쪽에 뭐 이클립스를 뭐 선택한다든지 뭐 이거 여기서 뭐 이렇게 쓴다든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냥 인스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인스톨을 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설치했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클립스를 실행시켜보면 2020 아무것도 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클립스를 실행시켜보면 예,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이클립스의 소스를 어디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정할 거냐에 대한 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다시 물어보지 말라라고 뭐 이거 체크하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라는 곳에서 맨날 이제 코드가 생성되고 저장하고 할 생각으로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자바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퍼스펙티브 그리고 뷰 단위로 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실습을 실제 할 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냥 간단한 예제를 제가 한번 짜봐서 실행을 시켜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마 설치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랑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이 정도까지 오시면 패키지하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진짜 다음 주부터는 실습이랑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설치까지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실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셔가지고 그 다음 이유 단에 또 한번 더 보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설치까지 실습은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자바 JDK 설치하는 거와 이클립스 설치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